안녕하세요. 안정식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목표로 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대남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오늘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방사포 12문을 나란히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연발 발사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이 전쟁 억제력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북한을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걸 시위하는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또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20km가 사정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 전방에서 420km면은 우리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포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즉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방사탄에 이 탄두 부분에 전술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방 지역에서 남한의 아주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든지 전술핵을 탄두 부분에 달아서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위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 그러니까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유가가 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호위하는 얘기가 계속 되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군도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군함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그래서 쉽사리 실행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드론 한두 개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자기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일을 다른 나라에 떠미는 식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은 미국이 시작해놓고 왜 우리나라한테까지 뒤처리를 맡기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동맹에 있어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맹이 너무 멀어지면 저 동맹이 우리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한미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반대편 한쪽으로 연루 그러니까 이 동맹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 해도 우리가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병을 한다면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파병해달라고 해서 군함을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나라들의 동향도 살피면서 어쨌든 트럼프의 요구를 완전히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우리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 정부에게 큰 과제가 남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요, 이달 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목받았던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 점차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김민석 총리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 방문 때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트럼프도 꼭 이달 말이 아니라 이 이후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온통 이란에 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한국에까지 군함 파견을 요청할 정도니까 모든 관심은 이란과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란 쪽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내용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정은이 어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자리에 딸 김주혜와 함께 참관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러시아로 파병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이 사는 거리, 샛별거리라고 북한이 조성을 했는데 이 샛별거리에서 나무 심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김주혜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요. 김정은 부녀가 흙을 나르는데 김주혜가 앞서고 김정은이 뒤에서 따라가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주혜는 최근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거의 단골손님처럼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김주혜가 앞선 사진을 공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